안녕하세요. 속닥속닥 태안입니다. 오늘은 에밀리 덴포스의 사라지지 않는 여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이미와 나 역시 루스 이모와 제이미의 엄마로부터 똑같이 카메라 세례를 받았지만 제이미가 카메라 렌즈를 피하려고 자꾸 움직이면서 다른 커플들 쪽으로 나를 끌고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제이미 엄마가 춤추는 커플들 사이를 뚫고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제이미의 재킷을 움켜쥐고는 사진 좀 찍게, 보통 애들처럼 그냥 춤만 추지 못하는 거냐, 이런 젠장 하며 짜증을 냈다.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자 박자가 빠른 노래들이 연속으로 나왔고 제이미도 드디어 제대로 춤추기 시작했다. 코믹하고 과장되게 큰 동작이었지만 그래도 리드미컬했다. 그 다음에 우리 넷은 4학년 복도에 있는 여학생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어서 각자 두 모금씩 대마초를 피웠다. 나갈 때는 쉬웠지만 강당으로 들어올 때는 지옥같이 느껴질 정도로 오래 걸렸다. 체육관 외의 교실과 복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솔자 수는 제한되어 있었고 펀치 분수를 계속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야 했다. 제이미가 올블랙 의상을 10분 활용해 복도와 계단을 살피며 보는 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동안 콜리와 브렛은 취한 상태를 틈타 그 화장실에서 키스를 했다. 두 사람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했던 키스 중에 가장 많은 횟수였다. 하지만 그 순간 역시 그날 밤 나를 괴롭힌 그 순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느린 노래가 몇 곡 이어진 시간 역시 그 순간이 아니었다. 콜리를 짝사랑하는 게 분명한, 그리고 그 마음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다 드러나기 까지 하는 깡마른 FFA 남자애와 콜리가 예쁘게 춤을 췄을 때도 아니었다. 심지어 콜리가 나에게 같이 춤추자고 했던 순간도 아니었다. 브렛과 제이미는 프롬이면 늘 찾아와 사진을 찍어 사진관 문 앞에 걸어두는 동네 사진사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느라 우리 옆에 없었다. 한데 모여 검은색과 흰색 재킷의 어깨 부분을 뒤로 젖히고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로 절대 웃지 않고 언짢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쏘아보는 아이들의 사진 말이다. 밤새 여럿이서 또는 둘이서 춤추는 여자애들은 많았지만 노벰버 레인은 여자 둘이서 추기에는 느리고 또 지나치게 감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머리 위로 두꺼운 종이 별들이 떠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들뜬 콜리에게 꽉 안긴 채 춤추고 있자니 우리의 춤은 이상하게도 무의미하고 별로 로맨틱하지도 않게 느껴졌다. 내가 그 애를 상상할 때 몰래 바란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주변의 다른 커플들이 우리를 볼까봐 걱정이 되었고, 춤이 끝나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나를 괴롭게 한 그 순간은 DJ가 오늘 밤 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머리 위 조명이 켜지며 눈에 거슬리는 형광등 불빛 속에서 눈을 찡그린 채 서로의 머리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5곡 전에 찾아왔던 것 같다. 테이블 위 음식들은 바닥났고 테이블보는 더럽고 구겨져 있으며 아마 우리 역시 그렇게 보일 것임을 깨닫는 순간 말이다. 제이미와 나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고 콜리와 브렛은 온몸을 엮은 채로 제이미와 나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고 콜리와 브렛은 온몸을 얽은 채로 끈적거리는 플로어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두 사람 주변에서 춤추는 애들은 전부 커스터 고등학교 커플 클럽이었다. 즉, 푸름을 위해 짝지은 애들이 아니라 진짜로 사귀는 애들이었다. 나는 콜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다. 콜리가 머리에 꽂았던 데이지 중 벌써 몇 송이가 빠져버린 채로 눈을 감고 고개를 브렛의 어깨에 기댄 모습을 보고 있었다. 신발을 벗어버린 콜리는 맨발이었다. 우리 모두 그랬다. 덕분에 발끝으로 사뿐사뿐 춤추는 콜리의 발바닥은 새까맸지만 움직임은 꼭 바닥에 발이 닿지도 않는 것 같았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프롬에서 콜리와 저렇게 춤추고 우리가 사귀는 것을 모두가 알고 내가 콜리에게 키스하면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애들이 너무 달콤하고 귀엽다고 속삭이는 아주 긍정적인 망상에 빠질 만큼 취해 있었다. 깜깜한 관중석에 앉아서 콜리를 그저 바라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목 뒤에 따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에게 들키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더니 제이미가 댄스 플로어가 아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심하다, 캠. 제이미의 목소리는 그다지 낮지 않았다.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혼영 200m를 끝낸 직구처럼 숨이 가빠웠다. 왜? 너한테만 관심 가져달라고? 나는 웃으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아, 그래. 제이미가 말했다. 됐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이지.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다. 트렌턴한테 가서 담배 한 대 얻어 피우고 올게. 제이미는 재킷을 어깨 뒤로 젖힌 채로 성큼성큼 관중석을 내려갔다. 정말 화난 얼굴이었다.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일어서서 제이미를 따라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방금 전 관중석에서의 대화를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 온통 부풀하기가 있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풀하기를 빨리 떼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제이미를 따라잡아 옆으로 다가간 뒤 제이미 어깨에 고개를 기대면서 말했다. 나 브렛 안 좋아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질투나? 최대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해보려 했지만 애초에 비아냥거릴 상황도 아니었다. 게다가 나 역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말은 내가 듣기에도 그리 설득력이 없었다. 우리는 체육관 바로 앞 간식 판매대와 트로피 상점 우리는 체육관 바로 앞 간식 판매대와 트로피 장식장이 놓인 커다란 로비에 있었다. 프롬에 참석한 아이들은 예쁘게 차려입은 옷이 구겨진 채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로비는 묵직한 문을 열어 고정해둔 탓에 서늘한 밤바람이 새어들어와 추웠다. 제이미는 생각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도 알아. 만약 네가 좋아하는 게 브레이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 학교 소품실에서 르네상스 스타일 의상을 빌려 입은 연극부 아이들이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르네상스 시대에 맞지 않는 안경과 머리 모양이었고 몇몇은 교정기까지 끼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이 지금부터 펼쳐질 내 비극의 코러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이미의 팔꿈치를 잡고 문 바깥으로 끌고 나갔고 제이미는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다. 그런데 바깥에는 뒷짐을 진 헤니츠 교감 선생님이 지난해 어느 졸업생이 기부한 커스터 고등학교 철제 동상이 잔디밭 위에서 바닥 조명을 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스터 고등학교에서 제일 발빠른 둘 아니냐. 선생님이 우리를 보더니 교감 선생님다운 미소를 지었다. 신나게 즐기고 있니? 그럼요. 제이미가 내 팔에 팔짱을 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피식 웃었다. 그런 말이 또다시 유행하는 거냐? 진심으로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요즘 애들의 언어 생활은 못 따라잡겠다. 선생님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리다가 다시 뒤돌아보며 덧붙였다. 계단을 내려가면 파티 장소를 떠나는 셈이니까 다시 못 들여보내준다.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를 널찍한 시멘트 현관에 두고 들어가 버렸다. 알았다고 꼰대. 제이미는 조금 전까지 교장 선생님이 서 있던 빈자리에 대고 말했다. 그러더니 철제 난간 맨 꼭대기에 훌쩍 올라앉았다. 현관 저쪽 끝에서는 내가 모르는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여자애들은 자기 파트너의 재킷으로 드러난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바깥은 추웠고 바람이 불어 드레스 자락을 졸추는 바람에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금니를 꽉 물고 양쪽 어깨를 최대한 오므렸다. 제이미한테 무슨 말을 해야 설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기운에 벌써 얼얼해져 오는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울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재킷 줄까? 제이미가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제이미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이미는 난간 위에서 펄짝 뛰어내리더니 내 덜덜 떨리는 어깨에 자기 재킷을 걸쳐주었다.